우리 군이 아파치 추가 도입을 포기하게 만든 공격 헬기 무용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드론에 위협받는 전통 강자 공격 헬기 무용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병과 장갑차 빼면 다 쓸모없나 봅니다. AH-64 아파치는 지구 최강 공격 헬기라 불릴 정도로 강력하지만 우리 군은 이런 아파치 36기 추가 도입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계약금 성격의 도입 사업 예산 100억 원을 3억 원으로 줄여버렸으니 말 다 했는데요. 우리 군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검토하고 있죠. 물론 기존에 보유한 아파치를 퇴역시키지는 않지만 성별을 공격 헬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 헬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에 대두된 공격 헬기 무용론에 있습니다. 일단 공격 헬기는 왜 만들었을까요? 원조 공격 헬기라 할 수 있는 AH-1 코브라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의 소총 사격에도 떨어지는 UH-1 이로쿼이를 호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즉 가장 처음 만든 이유는 공격에 특화된 헬기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시대에는 베트콩보다 소련이 더 문제였죠. 베트콩은 끼케야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놀지만 소련은 전 세계에서 노는 데다 전차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소련의 끝없는 기갑 웨이브였습니다. 수만 대의 전차가 유럽으로 밀고 들어오면 당시 미국조차도 망했네 라며 공군을 불렀을 텐데요. 이런 소련의 끝없는 기갑 웨이브를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로 막을 수단으로 공격 헬기가 급부상했죠. 전차가 지상에서야 날고 기지만 공중에서 날아오는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에는 슬픈 개구리 마냥 무력해졌습니다. 특히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아파치는 그야말로 탱크 킬러였습니다. 아파치는 1991년 걸프전에서 전차 278대,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전차 80대를 잡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아파치 단 한 기의 무장 수준은 공중 포병이라 해도 될 정도로 30mm 기관포 1200발, 2.75인치 로켓 76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발로 무장했습니다. 혼자서 전차 16대는 잡을 화력으로 무장한 아파치는 기동성과 탑재 장비마저 최고 수준이었죠. 그렇게 탱크 킬러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공격 헬기의 몰락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러시아군의 주력 공격 헬기 밀-28이 우크라이나의 자폭용 드론 공격에 추락하며 수모를 겪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200억 원이 넘는 또 다른 공격 헬기 카모프 52마저 1000만 원 안팎 낀 맨페즈에 줄줄이 격추되는 대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 헬기가 힘을 못 써도 너무 못 쓴 거였죠. 보병, 군용차, 전차, 야포, 헬기 가리지 않고 드론 딸깍으로 다 부숴버리니 전 세계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도 못한 채 2024년 2월 개발비만 약 20억 달러가 들어간 공격 헬기 개발 사업인 파라를 취소하고 2025년 4월 미 육군의 모든 전투사단에 드론 1000기를 새로 보급하기로 정했습니다. 미군은 5년간 무려 360억 달러, 한화로 약 50조 4,900억 원을 들여 냉전 종료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수십 년간 미군 하면 떠오르던 험비조차 이제 더는 구매하지 않는 만큼 구형 아파치도 퇴역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미 육군은 구형 모델인 D형을 전량 퇴역시키고 신형 모델인 E형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밀-28과 카모프 52 총 225기를 우크라이나에 자신만만하게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불나방 신세였죠. 러시아군의 헬기 손실은 공개 추정치 기준 174기로 러시아 공군이 보유한 헬기 790기 중 무려 4분의 1에 가까운 22.2%나 잃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도 소련의 이글라 맨페즈를 복제한 화승총 시리즈를 상당수 운용하고 있어서 우리 군도 공격 헬기 무용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도 공격 헬기를 전부 퇴역시키지 않고 수십 수백 기를 남겨놓은 걸까요? 그 이유는 드론이 공격 헬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드론이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사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격 헬기는 전차와 더불어 아직은 유효한
현대화한 무기체계라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인데요. 최근 중동 전쟁에서 잦은 실전을 치른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공중 공격 당시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아파치로 사냥해 전장을 지배하는 데 성공했죠. 공격 헬기 대 드론이라는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지만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전술과 탑재 장비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를 엄청 잃은 건 헬기를 이동식 진지처럼 운용해 적의 화망에 직접 노출시키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작전 환경은 미국 중서부 대평원 아르헨티나 팜파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곡창지대인 만큼 헬기가 은원패할 수 있는 회랑과 산악 지형이 없다시피 한데요. 이런 전장 환경에서 러시아군은 헬기를 이동식 진지처럼 운용하는 걸로도 모자라 대낮에 줄지어 다니도록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표적 연습할 수 있도록 했죠. 결정적으로 러시아군 헬기는 회피, 기만 장비를 탑재하지 않았거나 탑재했더라도 그 성능이 떨어지는 편이라 피해를 키우게 됐습니다. 즉 러시아군의 막대한 헬기 피해는 잘못된 전술과 저열한 탑재 장비 때문에 벌어진 건데요. 러시아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면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 군의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의 오밀조밀한 방공망을 가정한 개전 초기 상황에서 아파치 혼자 작전을 수행하면 전투력은 56%, 생존력은 54%에 머뭅니다. 반면 아파치와 드론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면 전투력은 91%, 생존력이 83%로 급상승하는데 이는 전투 효율이 5배가량 급상승한 겁니다. 현재 드론 기술로는 아파치의 장점인 대규모 화력과 고기동성을 흉내낼 수 없다 보니 아파치와 드론을 같이 쓰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의 만발 단위로 배치된 화승총 맨페즈는 운용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화승총을 보관 케이스에서 꺼내 배터리와 냉각기를 켠 후 어깨에 견착해 조준경의 표적을 담아 발사하기까지 허용된 시간은 고작 1분 30초에 불과하죠. 심지어 미사일의 추적 장치를 발사 30초 전에 냉각해서 1분 안에 쏘지 않으면 배터리가 나가서 쏠 수 없게 됩니다. 즉 눈앞에 불쑥 나타난 공격 헬기를 낡아빠진 화승총으로는 잡기 어려운 건데요. 여기에 공격 헬기와 연동된 감시정찰용 드론과 자폭형 드론을 도입하면 공격 헬기는 탱크 킬러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죠. 적 기갑 차량을 감시정찰용 드론이 포착하면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대전차 미사일로 따고 대공 무기는 자폭형 드론으로 따는 겁니다. 즉 공격 헬기는 굳이 적 방공망에 침투하지 않고도 드론으로 정찰하고 공격한 다음 유유히 들어가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으면 됩니다. 물론 전장 상황이 이상적으로만 흘러가지 않겠지만 공격 헬기가 전차와 함께 진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군은 A129 망구스타를 대체할 차세대 공격 헬기인 AW249 페니체 양산을 앞두고 있죠. 8.3톤급인 페니체는 4.6톤급인 망구스타보다 커진 만큼 2500에서 3000마력급 엔진 2개를 탑재해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의 출력비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페니체는 차세대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드론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물론 공중발사 효과기 운용 능력, 전술 데이터 링크, LTE 게이트웨이, 차세대 피하 식별 장치 등을 탑재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군은 이런 페니체를 48기 도입할 계획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지지 않고 K 헬기와 K 드론을 하루빨리 연동하면 좋겠습니다. 퇴역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공격 헬기 무용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